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29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주요 기술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3대 증시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이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제 그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줬는데요. 이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기술주 부분에 매도세가 유입이 되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엔비디아 등등등 이 동반 하락을 이끌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은행권 리스크 완화 속 페드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점차 다시금 부각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이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페드가 5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현재 58.4%까지 빠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은 현재 41.6%까지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아직까지도 과반을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는 보기 어렵더라도 일단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점차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CT도 그렇고 블랙록도 그렇고 이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는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인플레가 확실하게 꺾이기 전까지는 이러한 의견이 바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서 전략을 짜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제유가는 WTI 기준 73.2달러로 플러스 0.54%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그럼 이외에 다른 부분은 뭐가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지금 인플레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인플레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주택 가격 같은 부분에는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가격은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여러 지표를 놓고 봤을 때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1년 내에 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참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높은 부분에서 오는 이 부담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나오는 핵심이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이 부동산 쪽에서도 덩어리가 큰 물건들 이쪽에서 리스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 부실이 심각하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이러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리츠들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외에도 현금이 없고 부채가 높은 예를 들어서 성장주 중에서도 AI 쪽이나 아니면 이제 제약바이오 지금 당장 매출이 안 나오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좀 알짜를 골라내야 될 필요가 있다. 투자를 하실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점검한 다음에 들어가시는 걸 여러분들께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타이밍에 잘못 잡으면 올라가는 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건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정말 중요하다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계속해서 높아지다 보면 사람이 특히나 비싼 물건의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비싼 물건은 뭐가 많이 들어가죠?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DRAM 가격이 지금 1분기 20% 급락했다라고 하는데 이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중국이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반등은 보여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방향을 돌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흐름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서 마냥 질질 끌려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나중에 반등장을 준비하면서 전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삼성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기술 발전과 생산 라인을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TV에 들어가는 OLED 관련으로도 LG나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공장을 증설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쟁력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반도체 장비와 OLED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돈이 들어올 것이다.
체크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그 이외에 한국 쪽을 좀 밀어주려는 움직임이 보여지다 보니까 날개를 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근데 추가적으로 한국만 날개를 달고 있는 게 아니라 일본도 날개를 달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일본과 혹시 경쟁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기업이 있다면 이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시면서 조심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요즘에 UAM 관련된 이야기 여기 참 많이 나오고 있죠.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그러니까 이제 도심형 헬기 요런 거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직 상용화는 안 됐지만 일단 상용화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이 되게 된다면은 항공 관련된 기업들에서 부품 납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현대나 대기업들이 끼어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야,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주문 캐파가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요 관련주들도 만약에 떠오르게 된다면 생각보다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 지금 뭐 한국 항공우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당산이랑 엮여 있는 우주 쪽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 다시금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항공우주를 살아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한 게 이쪽 시장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 세 개가 있습니다. 스타링크, 블루오리진, 그리고 그 버진 항공 쪽에서 했던 그쪽. 근데 이제 버진 쪽이 최근에 제가 알기로 지금 파산 신청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손을 놓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영국의 버진마저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이 과연 직접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경쟁력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방산 쪽을 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 이 블루오리진이나 스타링크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라면 괜찮을 것 같지만 직접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저는 이거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일단 근데 제 개인의 의견이니까 이건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3사가 연내 합병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떠오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많이 힘들죠.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아직까진 안 나오더라도 그 가능성이 나올 때 바이오 한 번 더 뜰 수 있거든요. 유동성 악재의 끝이 온다라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셀트리온 3사 합병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다른 바이오 쪽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이 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일단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이제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영상보다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영상 소개란 있죠.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뭐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의 횡보가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그냥 이거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크게 그렇게까지 걱정할 건 아직까지 안 보여지고 있으니까 향후에 나올 디테일에 맞춰서 그에 맞는 전략 대응을 하자. 자, 제가 어떤 걸 보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 최근에 이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꾸준하게 원전을 밀어주는 듯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에서 한국이 먼저 나 혼자만 이 분위기를 벗어나고 싶다. 그게 굉장히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한국의 이 산업 구조를 보면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의 국가잖아요. 근데 이 수출을 굉장히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기술력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원가 경쟁력도 굉장히 많은 요인을 차지를 할 겁니다. 비슷한 성능의 제품이 있는다라고 했을 때 이왕이면 가격이 저렴한 쪽으로 가는 게 사람의 본성인 거잖아요. 기업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리고 이 원가 쪽에는 인건비부터 다양한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많이 얘기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공장이 돌아가려면 전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용보다도 산업용 전기가 싼 이유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에너지가 너무나도 비싸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어느 정도 준비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싸게 만들기 위해서 원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만 원전 관련해가지고, 안 좋아. 우린 이거 안 할래. 친환경 쪽으로 갈래.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현 정부에서 이 허가 만료된 것들도 다시 재점검을 통해서 이 원전을 가동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새로운 원전을 짓는다? 이거 정권이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바뀌기가 힘든 거예요. 이 스탠스는 꾸준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친환경 쪽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가스 쪽도 있을 것이고 수소 쪽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도 부산 입장에선 발전 쪽으로 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같이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인 거지. 여기서 끝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걸 핵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역시 나오는 내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뭐 두산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무덤덤해진 것 같은데 좋은 내용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과 이 실적을 비교하면 시가총액이 조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성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전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리게 된다면 이러한 성장성이 다시 한번 떠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미국의 금리를 봐야 되는데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 5월 달에 금리를 이제 25bp 올릴 가능성이 40%대까지 올라가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은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금리의 고점이 거의 다가오고 그때부터는 금리 인하까지 실질적으로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능성이 올라간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선반영되기 시작하면 두산 같은 성장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걸 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횡보하든 조금 더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5월 달에 금리 한 번 더 올라가고 이제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바닥을 딛고 올라가려는 추세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야, 그럼 지금 위치에서 굳이 손절이나 여기서 포기를 하거나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그냥 아예 집어치우는 게 낫겠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부터 모아가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차트를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지지해주는 모습이 제가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도 강조를 드렸던 121선 위주에서 보여지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수급적인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두 군데에서 빨간불이 계속해서 들어와 줘야 돼요. 일단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 주기 시작했어요. 그럼 얘들이 가격 방어의 역할을 해줄 겁니다. 하지만 상승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외국인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외국인 지금 주 단위로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요거 바뀌기 전까지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수급을 보면서 전략을 짠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기관 쪽에서 들어온다? 아, 일단 그래, 오케이. 가격적인 방어는 되겠구나. 그러다가 갑자기 빨간불이 외국인에서 들어오기 시작한다? 야, 이거 잘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수급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차트를 봤을 때, 이제 중요한 라인들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 아래쪽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랑 연결해서 본다면 시간이 지났을 때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빠진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 마음고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베스트는 현재 위치 121선 위에서 지지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지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디를 뚫고 올라가야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까? 요거를 고민을 한다면 일단 이 11선 돌파하면 21선까지 갈 텐데 근데 이제 올라가려면
11선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21선이 돌파가 되어야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많이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1선 돌파 전까지는 아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를 돌파한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여기까지 1차적으로 올라가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돌파했을 때 481선까지 노려보시고, 여기마저 뚫었을 때 이제 2만원인데,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 얘기고, 일단은 21선 볼린저 밴드 상단 요거랑 조금 더 탄력 좋으면 481, 요 구간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일단 나오는 뉴스적인 부분을 봤을 때 긍정적인 거 많이 나오고, 지금 뭐 금리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야, 이거 성장주인 두산 입장에서는 이거 기대할 수 있는 그 저점의 구간이 오고 있다. 그럼 장기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 모아가는 것도 정말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수급을 봤을 때는 기관은 가격의 방어, 외국인은 가격의 상승,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가격은 121선 지지가 가장 좋으며,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21선 돌파해야지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이때 1차의 목표는 볼린저 밴드 상단이고요. 그리고 여기마저 수월하게 뚫어주게 된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481선 보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쭉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준비해봤는데 괜찮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